이번 주제는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베트남, 중국을 이을 고성장 시기가 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무역전쟁 이슈로 베트남을 비롯한 기타 이머징 국가로 이 많은 기업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지속적으로 이 이머징 시장에 자금이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해보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특히나 베트남 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달러와 약세와 이머징 시장은 연관성이 많아요. 특히 달러와 약세 국면에서 보통 이머징 시장의 강세는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머징 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7월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현재 달러 인덱스는 연준보다 더 강력한 이 완화 분위기의 ECB의 태도로 인해서 최근 일시적으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띠기도 했어요. 아래 이 차트를 보시면 7월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급반등하는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어젯밤 7월 10일에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다시금 이 7월에 시사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꺾여서 하락하는 모습을 띠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선진국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가 이런 흐름을 보여왔는데 신흥국 시장,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는 어떨까요? 참고로 OITP 인덱스는 신흥국 19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사실상 달러 인덱스와 달리 이 6월 FOMC 이후 OITP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6월부터 이 하향 추세를 그려오고 있고, 이는 달리 말하면 이머징 통화의 강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다시금 7월 FOMC 회의에 주목을 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달러가 최근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파월이 7월에는 금리 인하를 다시금 시사하면서 ECB인 유럽연합에 못지않게 이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다시 한번 시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머징 통화의 가치는 반대로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흐름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추가 달러와 약세와 유동성 확대인데,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선진국 주가보다 신흥국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연준의 강력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머징 시장의 성과로 기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 선진국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이머징 주식시장은 연내 기록한 이 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평가 매력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을 기점으로 베트남 환율 또한 빠르게 강세를 유지 중이고, 이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본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단연 이머징 중에서도 어디가 괜찮을까? 단연 베트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대해 이 베트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서 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나라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환율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국의 주가가 더 우상향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저는 이머징 시장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외국인의 자본이 유입이 필연적으로 되고 해당 국가의 주가가 상승이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생산 라인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추세이고, 미국의 중국 무역 적자 비중을 지속 줄이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반면에 베트남의 미국향 비중은 지속 확대 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 기사를 보더라도 1월 4월 대미 수출의 비중이 약 40% 증가했다는 것과 반면에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3% 떨어져서 2009년도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세를 나타내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서 베트남의 미국 수출 증가 추세와 반면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 추세 쪽에서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자본 투자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이런 증가 추세는 이 베트남의 실물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래 PMI 지수를 보더라도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이 50 이상의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또한 1월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이 베트남 대비해서는 이 50 이하 국면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양 국가 간의 경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깊어지게 되면 오히려 중국의 베트남 직접 투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미국 수출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베트남이 과연 과거의 중국처럼 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과거 2000년대 중국은 정말로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어요. 이때도 역시 외국인의 적극적인 지분 투자와 확대로 결국 제조업 분야의 고성장이 한몫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GDP 성장률은 이 고도 성장기와 맞물리면서 2000년대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때 15%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중국의 주식시장 또한 이 저점 대비 4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고성장의 시기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투자가 과거 섬유, 의복, 신발과 같은 이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서 전기전자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베트남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이 베트남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주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프라 여건은 상당히 미비하고요. 이 말은 반대로 아직도 개발할 곳이 천지다라는 것이고,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개성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는 역시나 해외 자본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또한 그 다음으론 적극적인 무역협정이 베트남에서는 진행 중이고, 과거 우리나라가 FTA 개방으로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듯이 6월에는 EU와 FTA 체결, 그리고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추진 중이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대안국가로 베트남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 대상으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이 다수의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으로 검토를 중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으로 생산 확대를 실시하고 있고, 폭스콘의 경우 아이폰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도 했고요. HP나 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생산량의 30%를 이 동남아로 이동 중입니다. 결국 기업들을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미국의 부가는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인 베트남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베트남의 인당 인건비는 2,200달러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의 고작 21%, 중국에는 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 인건비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 소비 대국인 중국과 밀접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확대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왼쪽 차트는 미국의 국가별 수입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미국의 베트남 수입이 이 40%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 중국의 경우 이 18년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지속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국의 베트남 투자 또한 2018년 이에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지속 급상승하는 흐름을 띠고 있어요. 결국 2000년대는 세계 제조업 중심의 역할로서 그 중국이 역할이 되었지만, 중국의 뒤를 이을 국가로서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이 베트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물론 인도도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인도는 한 차례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으니 한번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는 베트남이 이런 트럼프 정권의 추세와 맞물려 이 수혜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과거 중국과 마찬가지로 GDP가 점차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달러는 여전히 약세 추세이다라는 것이고, 너무 원달러만 보지 마시고 다른 나라의 환율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7월 FOMC 회의는 또다시 달러의 향방을 결정해 주리라 이 생각이 들고요. 최근 FOMC 파월이 다시금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요동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달러가 다시 이 본격적으로 약세 국면이 된다면 선진국보다 이머징 시장의 주가 상승이 크다는 것은 이 많은 자료로서 검증이 된 사실이고요. 특히나 지속 팽창 중인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과거 중국과 많이 닮아있고, 아직도 베트남을 개발할 곳이 무궁무진한 국가라는 면에서 과거 우리나라 1980년대를 연상시킬 수가 있고, 아직 이 본격적인 확장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미래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머징 시장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베트남 시장 또한 눈여겨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굳이 베트남 시장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나 이 해외 기업의 경기 소비재나 인프라 부분에 이 수혜를 받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최근에 좀 많이 업로드하지 못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고로 끝부분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올라가는 나무를 쳐다보기보다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죠. 다시 한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